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찾아가면서 쓰는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쓰는 인두기는 먼저 인두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시는 AC 인두기가 아니고 전 인슈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이 DC용 인두기입니다. DC용 인두기 중에서도 뭐 저온용이 있고 고온용이 있는데 저는 400도까지 올라가는 인두기를 사용합니다. 이거 뭐 온도 이거 측정을 해보려니까 이거 조금 열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만 되면 이거 피막 형성이 돼 가지고 잘 온도가 측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보여드리려고 온도계 아주 몇 번 찍어봤는데 잘 이제 측정이 안 되네요. 일단 저희들 뭐 납땜 하다 보면 인슈 납땜을 막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좀 지나면 여기 납입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팁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수세미에다가 인슈는 이제 항상 팁을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납땜하고 하는데 이렇게 청소해 주면 나중에 팁도 뭐 팁 관리에 또 좋고 장시간 쓸 수 있고 뭐 계속 쓰다 보면 문제 이때까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제 물 같은데 스펀지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그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틀린데 저는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남 묻히고 금방 재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돌리면 온도가 이상하게 안 되네요. 일단 뭐 인두기에 대해서는 일단 AC용 일반 문방구나 파는데 근데 제품은 20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제가 사용하는 DC 인두기는 400도까지 올라가고 이 납을 녹일 때 되게 편습니다. 그 고장률도 없고 뭐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하코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서 만든 인두기 같은 경우 뭐 인두기가 20만원 30만원씩 하는데 제가 쓰는 거는 일단 부품을 사가지고 하코 팁하고 뭐 그런 거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중국에서 DC 온도계 파는 거 중에 조립형으로 노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보통 3, 4만원대 뭐 정도에 구입하시면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AC 인두기보다는 DC가 더 고온으로 잘 올라갑니다. 다. 그 다음 팁 관리는 이렇게 하고요. 납에 대해서 이제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납도 알루미늄 납 뭐 해가지고 있는데 저는 부탁을 해가지고 보통 납땜을 하실 때 보면 송진을 묻히가지고 이거 막 납땜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납 자체가 송진이 포함된 납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인두기 좀 묻힐게요. 인두기 전원 넣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게 진이 같이 딱 여기 놓는 게 보입니다. 진이 이렇게 납땜 해보시면 진이 같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뭐 송진 바르고 근 작업을 잘 안 합니다.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특히 이제 지인들이 뭐 부탁할 때 안 그러면 어디 나가가지고 잠시 납땜 해줄 때 납하고 인두기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되게 편습니다. 이건 참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자작 같은 거 하다 보면 전선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크게 PC 일반 우리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선 일반 집에서 쓰는 전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많이 쓰는 실리콘 전선이 한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 전선 말고 중간에 테프론 전선이 한 개 더 있습니다.
테프론 전선하고 실리콘 전선하고 특징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 전선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기성품이나 우리가 집에서 뭐 배선 연결하시는 분들 많이 쓰는데 이건 한 60도 정도밖에 못 견딥니다. 60도 정도. 피복제가. 그리고 그 이유로 이게 전기가 흘릴 수 있는 허용량도 작습니다. 전기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 발생하는 거 이 피복제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줍니다. 불 안 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한 60도 정도. 전기가 좀 많이 쓸 때 보면 전선을 만지면 뜨끈뜨끈하고 이거 말랑말랑해집니다. 근데 실리콘 전선은 한 200도 가까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테프론 전선하고는. 그래가지고 같은 전선 굵기면 일단 일반 전선보다는 전류 열 발생하더라도 흘릴 수 있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지금 인두기 꼽아놨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 인두기 가지고 갖다 대면 녹습니다. 전선. 일반 전선은 이렇게 쫙 녹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녹은 거 보이시죠? 그러나 테프론 전선은 테프론 실리콘 전선은 이렇게 갖다 대도 안 녹습니다. 지금 온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온도가 있습니다. 바위 옆에 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습니다. 근데 테프론 전선은 이렇게 해도 안 녹습니다. 안 녹죠. 가격이 당연히 비싸겠죠. 참고적으로 테프론 전선도 잘 안 녹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번도 사용은 안 해봤는데 스펙상에 보면 그것도 실리콘 전선보다 비슷하게 고온가에 견디는가 안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일단 고온가에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안 탑니다. 뭐 이것만 하니까 의심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옆에 한 번 더 이렇게 녹습니다. 전선은 일반 전선은 멋지게 녹습니다. 냄새 되게 심한데 이렇게 하면 피복제가 다백기제가 전선 보입니다. 안 녹습니다. 근데 테프론 전선이 열 같은 데는 되게 좋습니다. 열 발생하고 그런데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전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깔라면 안 까집니다. 그래가지고 전용 이제 도구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 전선을 깝니다. 그렇지만 이게 테프론 전선은 한 가지 흠점이 이렇게 하면 이 충격에 찍힘에 약합니다. 그런 이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작업할 때는 실리콘 전선을 많이 씁니다. 가격이 한 3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3배 정도 차이 날라나? 뭐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는데 일단 배터리 가지고 DCO 작업을 하는 거는 일단 전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일단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실리콘 전선을 많이 씁니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집에 또 엄청나게 구입해 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볼테이지가 높다고 전선이 굵은 거 써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전선은 이 굵기는 전류값 가지고 전선 굵기를 선정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220에 4A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전선 가지고 썼습니다. 그거 12V에 10A가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선이 더 굵어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전선 굵기는
전류값 가지고 전선 굵기를 산정하지 볼테이지 가지고는 전선 굵기에 크게 영향 안 미칩니다. 그 이유 때문에 220에 4A 흘리는 전선이 12V 10A 흐르는 전선보다 전선이 가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할 때 뭐 착각할 수 있는 게 220에 쓰는 전선인데요. 이거 12V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전선 굵기는 전류값입니다. 암페어. 안 그러면 미리암페어. 그 값 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전선 가지고만 설명하더라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열 발생하면 60도 정도까지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나 테프론 전선 같은 경우 열 발생하는데 되게 강한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 전선 있다고 알고 계시고 다음에 뭐 혹시 자기 집에 전선을 바꿀 때 돈이 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에 실리콘 1차 피복돼 있고 바깥에 PVC나 P로 돼 있는 전선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 발생해 가지고 전선에 녹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전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자작 하시다 보면 테이프 종류 좀 많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 테이프 있고 일반적으로 유리 테이프 있고 이거는 캐톤 테이프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열 내열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련한다고 이 검정 테이프 참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 테이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전기 테이프 쓸 바에야 차라리 이런 수축 팁을 사용하시라고 많이 권장합니다. 이유가 이거는 60도 한 그 정도 되면 이건 녹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수축 팁 같은 경우는 한 100몇십 도까지는 안전합니다. 그게 전선과 전선 연결하는 부분에 테이프가 작업이 간단해서 많이 씁니다. 간단하니까 사용하는데 전선은 어차피 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연결하는 부분에 웬만하면 수축 팁을 사용하시라고 적극 권장을 합니다. 둘 다 전련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기 테이프 쓰고 안 그러면 안에 이제 마무리할 때 테이프 같은 게 전련 작업한다고 유리 테이프 쓸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앞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캐톤 테이프 저는 되게 많이 씁니다. 전련 작업하든 뭐 어디 이제 쇼트 발생 방지하든 이유가 고무 테이프도 있고 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열에 대해서 되게 취약합니다. 열 발생하면. 그래가지고 뭐 열이 좀 높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테이프가 녹아가지고 이쪽을 합선될 수가 있습니다. 제 인두기 가지고 갖다 대볼게요. 전기 테이프 인두기 갖다 대면 잘 녹습니다. 잘 녹죠. 이거 인두기에 제가 갖다 대놔는 거는 좀 가스펙은 스펙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열 발생 일으키까 발생을 안 하니까. 그 전기 테이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 테이프가 유리 테이프예요. 유리 테이프도 그냥 갖다 대가 싹 긁으면 잘 놓쳤네요.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싹 이렇게
갖다 대면 녹아버립니다. 간단하게 녹습니다. 그러나 이 케톤 테이프는 구입할 때 잘 구입하셔야 되지만 이 200도짜리가 있고 400도짜리가 있습니다. 이 케톤 테이프 종류가 저는 400도짜리 사용하는데 이 인두기에 갖다 대면 녹을 것 같죠? 잘 안 녹습니다. 여기서 유리 테이프는 뚝 눌리고 전기 테이프는 케톤 테이프는 안 눌린 거 아니냐? 보여주십니까? 힘들어가는 거.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빡빡합니다. 인두기가 지금 눌린다입니까? 비닐. 이상 없죠. 이렇게 수축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온도에 이렇게 수축 안 되는 제품은 없겠죠. 상당히 지금 고온입니다. 이거는 막 그냥 갖다 대면 녹아버려요. 보이시죠? 갖다 놓으면 녹습니다. 일반 테이프는. 케톤 테이프는 뭐 혹시 조작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 녹습니다. 이거는 이제 몇 도짜리 쓰냐 따라서 틀린데 200도짜리는 DC 온도 인두기 가지고 갖다 대면 녹습니다. 200도짜리는 이 칼라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케톤 테이프가 파는 게 시중에 200도짜리가 있고 400도짜리가 있습니다. 뭐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그 이유로 저는 웬만하면 400도짜리 구입해서 사용하시라 합니다. 돈이 좀 비쌉니다. 뭐 유리 테이프보다 전기 테이프는 얼마 안 하잖아요. 대충 가격이 7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테이프 가격이 같은 메다와 관계에 있다면 그만큼 비쌉니다. 비싸지만 케톤 테이프 사용하기에 추천을 드립니다. 뭐 돈이 비싸니까 많이 못 감아도 한두 번만 감아줘도 상당히 열 쪽에 안전합니다. 전기 테이프 감을 바에는 저는 케톤 테이프 폭 다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이야기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내열 테이프입니다. 내열 테이프고 이게 내열 테이프가 아니라 열전도 테이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식으로 하면 지금 20도 정도 되는데요. 인두기입니다. 이거 녹지는 잘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나고 나면 이 옆으로 열이 전달이 됩니다. 이 테이프는. 그래가지고 열 발생했을 때 열 전달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보면 뜨거 이렇게 갖다 대보면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게 잘 체킹이 안 되네요. 제가 뭐 잘못 눌렸는지 오늘 이상하게 레이저 온도계가 작동을 잘 안 하나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갖다 대면 녹지도 잘 안 하지만 옆으로 열이 분산돼 가지고 안전합니다. 안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전동 공구 안 그러면 쇼트 발생할 수 있는 쪽에 이 테이프 가지고 한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전열 뭐 열 분산 용도 이 테이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작을 하시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모자자에 이런 거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시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자작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료가 아닌, 예, 자작한다는 거는 내가 사용할 제품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지인 거 선물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는 기업체처럼 완전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자작하시는 거는 산업적으로 하실 때 보면 그거 뭐 재료 하나 선정할 때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작하시는 분은 그 정도까지 그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먼저 저보다도 선구자, 내가 자작하는 시점에서 내보다 선구자들이 작업한 동영상 안 그러면 게시글 보고 우리가 보통 따라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 재료 사용했을까? 왜 전 전선을 사용했을까? 비싼데. 에이, 나는 집에 일반 전선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작업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 쪽에 자작한다는 거, 배터리 자작하고 LED 제품을 자작하고 스피커 같은 거 자작을 하신다면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선구자들이 작업하는 재료 그 웬만하면 같은 거 구입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하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금방 인 전선이나 인 테이프 이런 게 있다는 거 처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동영상 찍든가 안 그러면 저 블로그에다가 글 적을 때, 카페에 글 적을 때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고 자주 적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 사가지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괜히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 못 받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성품보다도 몇 배나 안전한 제품을 재료를 사가지고 소모자재를 사가지고 작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자작에 대한 기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